1989년 KBS 드라마 왕릉일가에 등장한 쿠웨이트 박은 쿠웨이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설정으로 노래와 춤으로 순박한 누님들을 유혹하는 시골 제비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되던 국가이기도 해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인물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총면적은 한국의 경상북도 크기와 비슷하지만 국토 전체가 석유 위에 떠있는 섬으로 표현되는 산유 부국인 쿠웨이트는 막대한 오일 머니로 지난 수십 년간 석유 기반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국가 발전 전략의 일정 부분이라도 부합하기만 한다면 외국 전문가들을 데려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약 430만 명에 육박하는 국적권자는 전 인구의 30%를 겨우 넘는 140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인구의 7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석유와 외국의 전문 노동력을 맞바꿔오며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쿠웨이트는 2018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인으로 대체하려는 쿠웨이트화 정책이 추진되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국인 90%는 공공부문, 외국인 88%는 민간 부문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슈는 여전해서 쿠웨이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국인 실업자들 중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민간 부문에서 고용 제한이 오더라도 가지 않아 일자리, 기술, 임금의 세 가지 불일치가 쿠웨이트와 정책과 맞물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쿠웨이트 건설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설사에 대한 현지 업계의 신뢰와 명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한국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다 고객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을 놓치지 않고 담으려는 성실함을 겸비했기에 가능한 일로 리비아 대수로 건립 이후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최대의 토목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차를 타고 건너도 20분 이상이 걸린다는 압도적인 길이의 다리,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이 그것인데요. 쿠웨이트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압도적인 풍경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길이가 무려 48.57km에 달하니 광화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를 바다 위에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브릿지 대신 코스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브릿지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소화되지 않는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로 이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위해 총괄관리본부, 방제유지관리 구호시설, 하수처리장 및 변전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 약 13개 크기의 면적에 달하는 인공섬을 매립해 지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쿠웨이트가 네 번째 산유국으로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육상 8.6km, 해상 27.5km에 이르는 교량을 짓기에는 빠듯한 액수로 메인 구간을 맡은 현대건설 그리고 연결 구간을 맡은 GS건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를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기초를 이루는 다리를 40에서 60m 간격으로 세우고 동시에 수비하에 위치한 공장에서 다리 위에 얹을 상판을 제작합니다. 현장이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레미콘을 가져가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은 쓸 수 없어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상판을 옮겨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미리 타설했다는 의미로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폭 17m, 높이 4m, 길이 60m인 콘크리트 상판은 무게 18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상판 제작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간단하게 들리지만 1800톤의 구조체를 바다 한가운데로 싣고 가서 직경 3m 기둥의 23m 높이 위에 얹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론칭 겐트리,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플로팅 크레인이라는 장비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자벌레를 닮은 론칭 겐트리나 다리를 벌리고 선 스트레들 캐리어, 지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바퀴로 움직이는 트랜스포터는 SF 영화에서 보는 기계 전투의 실사판으로 이 엄청난 장비들의 도움으로 총 1000여 개의 상판을 이틀에 하나꼴로 교각 상단에 고정해 66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이죠.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속도와 경제성으로 훌륭한 구조물일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을 도입해 쿠웨이트의 새로운 상징을 창조해 호평을 받았는데요. 다리의 중간에 선박이 지나가도록 교각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은 177m 길이의 스팬을 케이블로 당기는 노란색 구조체로 쿠웨이트 왕가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타고 온 돛단배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팽팽한 사선 케이블은 대번 사장교의 특징이지만 케이블이 한쪽에만 걸려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대칭 구조로 구조체의 좌우로 케이블로 당기는 쪽은 누르는 힘, 반대편은 늘어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노란색 구조체는 콘크리트와 강철이 좌우 한쪽씩을 담당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철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접합 부위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요. 케이블로 당겨지는 상판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 구조물인 이유도 구조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두 건설사는 다리의 미덕인 지점과 지점을 잇는 목표를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를 잇는 쿠웨이트 최대의 사회 간접자본 공사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륙교의 상징성까지 완벽하게 구사해냈던 것입니다. 총 48.57km에 달하는 바다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3조 5,600억 원을 투입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한 해상 연륙교는 쿠웨이트 남쪽 셰이크 자베르항과 북쪽 수비아 지역을 잇고 있습니다. 셰이크 자베르항은 쿠웨이트시 인근이어서 잘 개발된 지역이지만 수비아 지역은 아직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쿠웨이트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 국가 신흥 도시가 교통, 관광, 쇼핑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자 과거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북쪽 수비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쪽 도심 지역과 수비아 지역을 쉽게 오가야 하지만 거리상으로 30km가량밖에 되지 않지만 바다로 가로막혀 70분 이상 걸려 우회해야 했던 수비아와 셰이크항을 20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쿠웨이트에 만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시공 능력 기준으로 국내 2위와 5위의 건설사가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성공리에 완수하며 향후 중동 지역 SOC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쿠웨이트 제15대 국왕 셰이크 사바 국왕이 서거함에 따라 제16대 국왕으로 84세의 셰이크 나와프 국왕이 취임했는데요. 그해 5월 교량 명칭을 할아버지의 성령을 딸 정도로 중요했던 최대 국책 사업을 선왕이 보고 간 것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걸프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에 국왕 서거, 의회 선거, 신규 내각 등 쿠웨이트 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중동 비즈니스 허브 국가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등으로 성공적으로 쿠웨이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조가 더욱 돋보이는데요. 추후 소비재 및 의료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주택공사는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이 한창 만들어지던 2016년 스마트시티 건설 수주에 성공하며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하는 최초 사례를 성공시켰습니다. 쿠웨이트 시티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사우스 사드 압둘라 지역의 총 64.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첨단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믿고 맡긴 것은 한국 건설에 대한 신뢰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 쿠웨이트 2035는 장기 국가 개발 계획으로 총 10단계의 목표 중 3단계는 이미 90% 완성 단계입니다. 쿠웨이트는 헌법에 의해 기혼 자국 및 남성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40만 명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최첨단 설비에 전력 수자원, 도로, 철도, 가스 등 국내 공기업과 건설업계, IT, 금융, 병원과 법률기업, 상가 등의 인프라가 함께 진출할 쿠웨이트 최초의 국제 기준에 따른 환경 친화적 스마트 시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물보다도 높은 2009년에 완공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신도심 지역의 163층 마천루 부르즈 할리파 역시 삼성물산에서 개발한 150메가파스칼 강도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인데요. 이외에도 지상 163층 첨탑층 포함시 209층인 할리파에 130층부터는 단독 시공으로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뽐낸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베식스, 아랍텍, 삼성물산이지만 500m를 넘어가는 지점부터 단독으로 짓게 된 이유는 3일에 1층씩 올라가는 초고속 건설을 성공시켰기 때문으로 핵심 기술이나 기초 설계, 디자인 부분은 미국이 독식해서 폄하받는 부분도 있었죠.
수십조가 들어가는 공사를 믿음만으로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낮추어 볼 것은 아니고 늘 최선을 다하며 허를 찌르는 한국인의 두뇌가 결합한 건설업에서도 쿠웨이트에서처럼 곧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먼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박 이외에 수많은 김, 이, 최의 피땀 어린 성실함을 눈으로 확인했고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중동에서 부흥하는 나라로 떠올라 우리 건설업의 위상도 더욱 조명받았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